새벽 어둠을 밝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호남시와 용일시는 아직 뱃일이 서투릅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기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죠. 지나갔다! 지나갔다! 아, 지나갔다! 간신히 잡은 깃대는 그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입니다. 이때 잡는 건 여전히 어려운가 봐. 여기서도 생초보 어부들 티가 납니다. 죽은 거 같은데, 형구야? 네? 죽은 거 같은데? 이래도 공부 하는데. 살아있네. 깨알이지. 깨알이죠? 야, 이거 그물 쳐야겠다, 형구야. 커요. 아니, 너무 크다. 물 것 같다. 죽었다며요. 물 것 같다, 근데. 처음 몰랐어요, 저게. 어부 생활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두 청년이 바다에 취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를 보기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배와 밀고 당기기, 이른바 밀당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있어. 우와, 빠질 뻔했다. 와, 대박인데 빠졌으면 됐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배 타는 것조차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배 구경 좀 해볼까요? 청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배는 딱 봐도 새것임이 확연해 보입니다. 깃발도 되게 컬러풀하게. 신호등입니다. 신호. 빨로죠. 이거 단불에 넣어야? 이 새 배 주인은 바로 두 청년입니다. 요즘 농어촌에서 젊은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바다로 가야겠구나라고 맘먹는 데까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서로 말도 안 된다면서 진짜 최후에 그렇게 하자면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그럼 보남 씨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제안했죠. 상학원이라고 거기 대학직으로 다녔는데 다니면서 용일이한테 밑밥을 던졌죠, 제가. 뭐라고 던졌어요? 이 바다 일이 괜찮을 것 같다. 돈도 되고 뭐 일단은 돈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청년들은 기름도 직접 넣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수동 주육입니다. 팔 꽤나 아프겠는데요. 이거 800번 저으면 된다던데요? 한 드럼에. 이게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써요? 한 일주일 하면 한 드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처럼 작업하면. 이게 기름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앞으로요? 네. 네, 많이 써야죠.
다 했어요? 남았죠 많이. 어둠이 가신 자리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두 청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이 줄이 네. 이 줄이 밑에서 가야 돼. 네. 화계마을의 전 어촌 계장인 이동영 씨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예정입니다. 어디세요? 너 학과 때 준비 안 했지?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 말고 이 사람아 큰 학과 때. 아 이거 나무도 안 깎았네. 네, 깎았습니다 안에.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준비를 해. 그래 저 잘했네. 칭찬할 만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세 개 다 올리고. 네, 다 올리고. 걸고. 배 조종법에서부터 갖춰야 할 어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아직도 많습니다. 용일 씨가 방향 키를 잡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운전하는 순간입니다. 약간 후진. 원천을 보고 나가. 원천 보고. 왼쪽 끝에 저기. 원천. 원천. 출렁이는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은 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을 연습해 볼 계획입니다. 자 보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잘 봐.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 던지고 배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바람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물이 엉켰어. 그러면 배가 밀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물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바람을 덩을 찌면 안 돼. 바람을 맞으면서 나가는 포인트.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지 않으면은 내 맘대로 그물을 놓을 수가 없어. 항상 돌아가니까 바람 불어서 돌아가지 파도 치서 돌아가니까. 자 방향 맞춰봐. 보나마 이제 방향이 맞아졌어. 이제 넣고 싶은 방향에 섰어. 그러면 던지는 거야. 던져봐. 던질 때 나봐 이렇게 던지지 마. 이렇게 던져. 잊지 말고 꼭. 알겠습니다. 한번 보자. 던진 거야. 전진. 부표와 연결된 그물이 내려갑니다. 바로 치어도 걸리잖아. 이걸 올리. 얼핏 보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일은 어떨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순식간에 부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 방향이 살짝 밀린 거지요. 부표와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처음에 딱 갖다 붙일 때 못 갖다 붙이면 계속 갖다 해야 돼. 그게 바람이랑 파도가 치기 때문에. 애가 타는 용일 씨, 한참 만에야 부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날 잘 잡았어. 바람 부는 날. 네, 잘 잡았다고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는 보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잡아 이렇게. 네, 꼭 잡아. 됐고 저 밑에 거 끌고 와야지. 됐고. 밑에 걸 이렇게. 헷갈리네. 이거 참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물 넣을 때도 뒤에 가서 넣는 게 아니고 네. 이 자리에서 놔야 돼. 네가 처음에 네. 넣을 줄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향을 봐가면서 그물 봐가면서 놔주는 거야. 안에서 놓지 말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놔갖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넣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엉킨 그물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 걷어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지요. 또 네, 정신이 없네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물 당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요?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올라오네요. 수도. 네, 연습이니까. 네, 익히다 보면 많이 잡겠죠? 빈 그물 올리는데도 보남 씨는 진이 다 빠졌습니다. 다정한 모습이 꼭 아버지와 아들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법. 저 배를 딱지를 조심하고 네, 활력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려고 해. 그렇지. 또 그렇지. 용일 씨의 첫 운항이 무사히 끝나갑니다. 아 추워라. 전지 수도 없어. 오케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생각보다 너무 안 돼가지고 아니 다리가 풀리네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리. 20번 정도를 넣었다 뺐다 계속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그게 몸에 익혀질 동안 시간 몸이 따라가도록 시간이 기대. 머리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머니 잘 봤어요. 이동영 씨의 집에 들어서는 용일 씨의 발걸음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안주인과도 허물없이 친합니다. 보남 씨와 이웃 김상록 씨도 함께합니다. 오늘 처음 그거 잡았거든요. 뭐? 좋다. 제가. 뭐? 그랬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있나요, 나? 그래도 잘하고 싶은데. 에이, 마음을 잘하고 싶지. 네. 그래. 본 게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보는 게 어디고야. 그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그래도 되더라고요. 보는 게 어디고. 조업을 마치고서 돌아온 어부들은 늦은 아침을 먹기 마련입니다. 생선이 한 개도 없다 이 생선집에. 그때 못 먹을 건데. 그래, 이제 잘 챙기 먹어. 모두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 사이입니다. 형이랑 저기 보남 씨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얘 아들 같잖아. 애들부터 잘 그랬어. 아들이죠. 응. 얘는 연구하러 올 때부터 어머님을 그랬고, 얘는 이제 등달아. 와가지고. 응. 아들 둘이 생긴 거네. 네. 우리 집에 다섯. 여섯이다, 그죠? 이동영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닷가에 청년들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낡고 허름하지만 덕분에 온갖 잡동사니를 늘어놓아도 괜찮지요. 이래봬도 지난 봄에 이곳에 와서 2달 만에 구한 소중한 집입니다. 도시에 살던 이들이 지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랍니다. 처음에요. 넓고 좋다라는 느낌과 아 이거 어떻게 고쳐서 살지라는 느낌, 네, 그 공존했죠. 저희가 처음엔 집이 없었거든요. 막 여기저기 뭐 컨테이너에서 자고 뭐 다른 집에서 자고 얻어 자고 그러다가 이게 2달 정도 만에 구해진 집이라 가지고 되게 그냥 저희 집 구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때는. 보남 씨와 이용일 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2 사람 모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여행을 좋아한 청년들은 전국 일주를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의기투합해서 함께 산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성격도 영 딴판입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용일 씨는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정리정돈도 곧잘하지요. 반면 보남 씨는 자칭 기분파입니다. 한 분은 좀 꼼꼼하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깨끗한데요, 이 정도면. 깔끔. 정리정돈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혼돈 속의 정돈이라고. 깔끔한데? 나무 깔끔하나? 용일 씨가 또 옥상에 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옥상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그것. 바로 두 사람의 배입니다. 대부분 별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바람 많이 불고 파도 많이 칠 때는 자주 올라오고, 평소에는 그냥 습관처럼 보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괜히 그 있잖아요.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화계마을에는 좀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귀여 학교. 도시에 살다 어촌에 정착하려는 이들을 돕는 곳이지요. 나눠다 하려고 헷갈리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거야. 도다리. 네. 통발 그건 오늘의 선생님은 전진금 여사입니다. 이거 반 접어요? 바로? 거기 그 매듭 있지? 아 중간에? 중간에 그 닫혀. 대충 반접. 어느 정도 맞춰갖고 해 그냥. 그냥 중간에 그거보다 좀 밀린 것 같은. 전진금 여사는 학교를 세운 남편 이동영 씨 때문에 일거리가 늘었습니다. 그냥 살 수도 있는 그물을 굳이 짜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손 아프죠. 네, 아침에 손을 못 폈어요.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을 못 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면 둘 다 안 오고 언제 온다 소리 안 하고. 이거 어머님은 보남 씨가 한다고 했을 때 허락하셨어요? 네, 어머니 하셨습니다. 솔직히 뭐 응원 안 해주신 데서 제가 했을 거고요. 이거를 어쨌든 제 삶인데 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뭐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반대로 한데도 저는 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막 말을 할 때는 욕 먹을까봐 막 조심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니는 무슨 공부를 그것까지 했는데 돈 아깝지도 않냐면서 막 미쳤다면서 막 그 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중에는 배 오면 다음에 자기도 여기서 며칠 동안 일해보고 싶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 한 번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밀어붙이는 패기. 두 청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일 시키는 것도 같이 가시다 그자.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이 되면 용일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시작은 했지만 솔직히 미래가 불안하진 않을까요? 불안하기보다 저는 제가 도시에 있을 때가 더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힘든데
힘들게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진짜 불안한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계속하고 조금 경험이 쌓이고 네, 돈이 없으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인제 수식랑이네. 보남 씨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친구 녀석이 장가를 간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시골에 있으면 이제 결혼하기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암만 해도 기회가 작으니까. 근데 뭐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그 옛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을 믿고 언젠간 뭐 괜찮은 짝이 있겠죠. 급하진 않으니까. 급한 건 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급한 거죠. 부모님이 항상 그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 항상 하세요. 니는 시간이 많지만 나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지 뭐 저는 크게 급한 건 없습니다. 매일 저녁 용일 씨는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여보세요? 빵 드셨다고? 왜 빵을 먹었어? 그냥 보일러 안 틀죠 요즘에? 틀어요? 보일러 틀어요 보일러? 안 튼다고? 왜 보일러를 틀지? 괜찮다고? 뭐가 괜찮나 뭐가 괜찮게 집에 그 TV는 안 나온다면서요? 그 TV 안 고쳤지? 어쩌지? 그 다음에 내가 부산 가면 보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부모님께는 늘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한테 많이 맡기셨죠? 제가 선택한 거고 네, 그래서 좀 믿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감사하죠. 이른 새벽 이동영 씨 부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업으로 살아온 지 햇수로 20년이 넘었건만 따뜻한 이불 속을 벗어나는 건 아직도 고역입니다. 믹서기 고장났어. 어제 그저께 고춧가루 빻다가 그다음 그 마늘 빻다가. 그나마 부지런한 아내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별로 안 춥죠? 네, 어제보다 올랐네요. 1년에 배 탈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돼요? 한 300일? 우리 여기 남해안에는 조업할 수 있는 날짜가 참 많이 해요. 300일 넘지? 내가 뭐 겨울에 안 나가지고. 조류 영향도 별로 없고 날씨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요. 한 300일 정도씩 나오죠 보통.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에 이르는 남해안은 도시에서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는 보통 2명이 짝을 지어 일을 하지요. 그물을 걷어 올리는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6번. 몇 번? 8번? 6번. 그런데 오늘은 고기잡이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눈 빠지겠는데? 눈 빠지겠어요 고기가 안 와서. 던지고.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힌다고 조바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고기를 잘 잡아. 근데 학생들은 조바심을 막 내 고기 안 잡히면은 잘못 왔는가 싶어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바람이 나온다. 나오지 말아 해야 되겠네. 시간 안 됐어. 6시, 7시 안 됐어 아직. 시간을 못 하겠지, 가자. 오늘 자라. 바람이 고기를 부른 걸까요? 야가 왜 이카나? 바다가 드디어 그 품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간재미가 이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봐요. 그 녀석 주둥이가 참 귀엽습니다. 엄청 이쁘죠? 암놈이에요, 암놈. 이번에는 어떤 녀석일까요? 연신 올라오는 물메기가 참 반갑습니다. 이동영 씨 부부는 통발업도 합니다. 아시땅, 아시땅, 아시땅. 미끼도 없이 통발만 던져놔도 물메기가 알아서 척척 들어와 앉는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메기, 메기, 메기. 그 시각 바다에 나오지 못한 보남 씨와 용일 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읍내 신발 가게에 들르는 청년들의 눈에 장화가 들어옵니다. 신발만큼 사람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도 그리 많지는 않지요. 어부에겐 장화가 필수품. 추억의 털고무신도 젊은 주인을 만납니다. 털 있는 거 샀어요. 털 없는 게 좋던가요? 네, 오늘 나가니까 발 시렵더라고. 발끝이 시려워가지고. 안 시렸는데. 너무 안 시렵나? 엄청 시리거든. 이제 더 추워질 거니까. 바다에서 돌아온 이동영 씨가 물메기들을 옮겨 담습니다. 그 비워 놓으면 돼. 살살 가. 이 판장은 벌써부터 왁자한데요. 힘들거나 지칠 땐 항구에 가보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동영 씨 부부의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곧 경매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보남 씨와 용일 씨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어떤 고기가 제일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거나 잡히면 좋죠. 잡히면. 잡히면 좋은데 돈이 되면 더 좋고 잡히면 좋겠어요. 새벽 칼바람과 거센 풍랑을 헤치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온갖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부들의 마음엔 기대감이 차오르겠지요. 아침마다 이렇게 잡아다가 돈 받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잖아. 근거에 돈 찾으러 가지. 완전 접근. 뭐냐면 내가 기른 게 아니니까 5분만 준비해서 가면 바다에서 돈을 꺼내는 거. 그렇죠, 그렇죠. 행복하신가 봐요. 즐겁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까. 이동영 씨의 표정이 제법 밝습니다. 수수료를 입한 수수료를 떼면은 31만 3,501원이 오늘 입금됩니다. 오늘 33만 원인데 요거는 3일치 정도 돼요. 그럼 하루에 한 10만 원치거든요. 예년 같으면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그래요. 예년 같으면은 하루에 못해도 20몇만 원씩은 되거든요. 보남 씨와 용일 씨가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동영 씨 부부가 살뜰히 챙기긴 하지만 매일같이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집안일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오늘 밥을 했으면 누가 설거지를 하고 그냥 그때. 네. 그냥 계속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요. 딱히 그런 뭐 역할 분담 정해서 하진 않고. 짜잔, 뭐 없어요. 썰렁한 냉장고를 보아하니 요즘 대세라는 요리하는 남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청년이 군청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선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허가서 옮기는 그 서류도 하나. 아, 네.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 어부가 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금산호 0.27톤. 이왕 들른 김에 대출 지원 담당자도 만납니다. 이번 주 안에 갈게요. 실사. 네. 미리 연락 주시죠. 네, 미리 연락 주죠. 와가지고 없었거든요. 배를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도시민들이 어촌으로 오게 되면 이 생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어업 장업하고 주택 마련을 하는데 어업 장업은 뭐 어선 구입이라든지 양식장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그다음에 주택 마련은 신축이나 매매에 한해서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꽤 지원이. 예, 금리가 2%대고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015년 현재 예, 지원 조건은 그렇습니다. 80년 동안 살 거니까. 80년 동안 해야지. 용기는 100년 일할 80년, 80년. 100년 일했다 이거. 80년. 110살까지 딱 일하고. 110살까지. 10년 딱 놀고 죽어야지. 이제 거기를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이제 네, 아마 저게 다 등록이 되고 어업권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감이? 이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열심히 해야죠, 이제. 공사로 가면 돼요. 네, 소금. 들어야 되는데. 군청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나무 막대를 깎느라 열심입니다. 소위 핫갓대라 불리는 갈고리 장대를 만드는 중입니다. 너무 많이 깎이는 것 같아. 각도를 좀 더 작게 줘야 돼. 맞죠? 가다. 안 깎인다. 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배 준비하는 거. 배. 배가 제일 힘들냐만 너. 그물. 아 그물도 있구나. 뭐 왔네. 다 처음 하는 거니까 쉬운 건 없죠.
기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집니다. 제주도에 가니까요. 제주도는 교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아들 그러니까 이제 통발이 두 개입니다, 한 개 더. 삼성화가 있고 또 한 개 더. 여기 요거 나란하게. 예. 됐고 오늘의 주제는 통발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 배우는 것이죠. 이 공간이 비어 있어. 그래서 이 공간들을 자기 산란 장소를 선정한 거라. 그 통발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요 주위에 놀고 있는데 우리가 그물을 여기 놓으면 당연히 걸린다고. 그런데 통발도 같이 걸리는 거죠. 부동가 잘리면 너무 손해다. 내일이 덜물이니까. 이동영 씨가 학교를 세운 건 지난해 봄. 해 올라갈 같은 쪽에서 해갖고 작업을. 여러분 중에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혹시 이동영 씨 부부가 낯익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부는 20년 전에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어촌 마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자로 꼽혀 대학에 강의를 나갈 정도가 됐죠. 그게 계기가 돼 학교를 세웠습니다. 비록 컨테이너에 만든 작은 학교지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시작했을까요? 모자 사면은 쌀이 없고 쌀 사면은 또 쌀 있으면 또 기름이 없고 그래 지냈어요. 나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참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진짜 알게 모르게 아우 와서 밥 먹으라 뭐하라 하면은 그때는 진짜 고맙지. 그래서 나도 오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이론 교육이 끝나고 바다로 나갑니다. 원남이다. 거기 내가 못 잡았지? 봄에 하고 가을에 봄가을에 우리가 수익이 마땅치 않잖아요. 봄가을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통발을 써서 봄에 장어도 좀 잡고 반장게, 민꽃게도 좀 잡고 가을에는 문어도 잡고 그러면은 수익을 훨씬 올릴 수 있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해봐야 합니다. 던지고 펼치고 준비를 해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줄이 뚫려지면은 던지고 펼치고 던지고 펼치고 던지고 또 한 개만 더 하고 펼치고 던지고 정확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죠? 네. 양끝에 따천 안 나와도 돼. 따천 안 나와도 되고 웃기만 잘 띄워 놓으면은 따천 특별하게 안 나도. 따철 들고 내릴 때 걸려서도 애먹어.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놀 때는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둘 때는 거둘 때는 상관이 없죠. 아무데나 저기서 빼와도 되고. 내가 이것만 맞추면 돼. 요것만 맞추면 네, 요것만 맞추면은 바람을 따라서 빼면 수라겠죠. 이렇게 빼갈 수도 있고 저렇게 빼올 수도 그렇죠. 있고.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그건 민물 한번 쳐.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생각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요즘 이동영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라는 이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이제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책임감도 또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은 기대감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런 기대감을 부응할 수 없는 저의 입장도 있고 또 저 역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삶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오시는 분들이 좀 의지가 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학교 마당이 너른 부엌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인연 중 마음 맞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 함께 김장을 합니다. 아니 그 말 기억나요? 와 가을은 남자의 가슴으로부터 온다고. 야.
아름다운 양말. 와. 처음 해보네요. 김치 담그는 게 처음이라는 용일 씨도 털털한 보남 씨도 열심히입니다. 양념은 안 모자라니까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하게 됐던 전진금 여사.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김장을 진두지휘합니다. 무치가 더 많아. 사모님이 이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 하기 싫어 하자 하잖아. 그래서 나 동작한대. 그제?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김장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힘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내 혼자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삼겹살이 두들 맞네. 알아본다고? 이제 학교는 단순히 뱃일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덧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시라고 그러시죠. 해장국이 하나 먹고. 맞다, 해장국이. 엄마 내 거는 좀 이따 담아낼게. 너 거 먼저 담아. 사람 손이 무섭다고 배추 100포기의 김장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 김치를 가져갑니다. 이른 아침 두 청년이 배에 오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조업을 나가는 길. 이제는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잡혀도 문제 안 잡혀도 문제인데요 지금. 가고. 히히. 한방 했어. 시작부터 조짐이 좋습니다. 그물 당기랴 배 방향을 조정하랴 용일 씨의 눈과 손이 바쁩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건 쓰레기뿐 기다리는 고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땡겨. 용일 씨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와, 큰일 났다. 엉켰어요? 보남 씨가 엉킨 그물을 풀어냅니다. 네, 땡겨요. 한 번 실수를 한 뒤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전지. 기다림에 지칠 때쯤 드디어 소식이 옵니다. 우와. 계속 촉꽃겐데. 즐거워해야 처음 잡은 건데. 즐거워해라고. 생초보업으로선 그물에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도다리. 내 말 듣고 있어요? 반응했어요, 사람이. 갈게요. 도다리를 떼어내는 보남 씨의 손이 조심스럽습니다. 행여 생채기라도 날까 정성스레 다룹니다. 그런데 이 도다리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먹어야 할지 손질할 줄 모르니까 저희가 먹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뭐 살려둬야 될지 박대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 천만 다행입니다. 이동영 씨가 청년들을 반깁니다. 괜찮아, 와. 이리 와. 그래, 이리 오라니까. 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지요. 수도. 그래, 가만히 있어. 아시타. 이쪽에다 매, 이쪽에다가. 아직은 불안합니다. 줄이 너무 기네. 김살 배를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미리 돌 방향을 보고 저렇게 각을 주 가지고 돌아오잖아. 이렇게. 비어 학교 학생인 김상록 씨의 배가 들어옵니다. 참 잘합니다. 가르친 보람이 느껴져 마음 뿌듯한 이동영 씨가 선수 마중을 합니다. 그냥 던지요, 그냥. 이렇게. 자. 몇 사람이 다 됐어. 서 있지도 못해. 처음에 와서 어머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분들은 지금 몇 달 됐어요? 배 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배를 배를 끌고 배 오늘 준비하고 한 5, 6개월 됐죠. 많으시네요. 아니, 한두 달이면 다 적응을 해요. 제자들이 잘하는 걸 보면 뿌듯하신가 봐요. 그렇죠. 고기 많이 잡는 거 봐도 좋고, 뱃사람 돼가고 그렇게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게 또 좋잖아요. 용일 씨가 이동영 씨 집을 찾습니다. 잘 갖고 와. 도마가 등장하는 걸 보고 요리 시간인가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등을 돌려. 머리를 네 앞으로. 전진금 여사의 특강이 시작됩니다. 등을 찔러. 요거대 찔러봐. 요거대 이렇게 찔렀어요. 요쪽 내려가.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어디 밑? 날개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날개미를 중심으로 해갖고 쭉 내려가. 쑥 넣어요. 어부의 안에는 칼질도 시원시원한데요. 어디 용일 씨 솜씨 좀 볼까요? 에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뼈 밑으로 얍작하게 넣어. 그 뼈 있는데. 안에. 그래. 뼈 이거를 뼈를 닫는다 생각하고 넣어. 아무리 처음 하는 거라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드리기 다 만든다. 예? 이럴 때는 이게 갖고. 보다 못해 직접 나서는데요. 이미 수습하기엔 늦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이렇게 잘라봐. 이제 중간에 잘라봐. 머리를 잘라라고요? 머리 중간에 잘라. 딱 벌려봐. 이제 칼 넣고. 칼 놓고. 놓고. 놓고 벌려. 이 칼 갖고 여기까지. 다 잘라요. 완전 반. 잘라봐. 그래서 이제 여기 잘라. 물매기 손질법을 가르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매기는 화로로도 팔리지만 명태처럼 말려서도 팔립니다. 인기가 좋은 편이죠. 이렇게 말려서 팔면 가격이 더 좋아요. 아니요,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피가 적어요. 말려니까. 좀 갖고 다니기 좀 편하죠, 아무래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청년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많이 늘었는데? 손놀림이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줄을 당기는데도 리듬감이 느껴지지요. 스스로가 선택한 길, 이 정도면 족합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청년은 새배를 타고 누구보다 가슴 설레며 바다로 뛰어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첫 걸음마를 배운 아이처럼 두 사람은 바다에서 인생의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신년 호구요? 네. 몸 건강히 호구라기보다 몸 건강히 오래오래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